네, 안녕하세요, 노골입니다. 자, 오늘은 휠, 집에서 최근에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집 NSW353 휠입니다. 이 휠이 얼마 전에 새로 나왔어요. 자,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또 바쁘다는 핑계로 딱 한 번 타봤습니다. 제가 종합적인 평가로서의 느낌은 첫 번째,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휠을 추천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. 극소수. 진짜 극소수만 추천할 수 있는 휠입니다. 왜냐?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휠의 가격이 무려 640만 원입니다. 소비자 가격으로 640만 원. 물론 이게 뭐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뭐 한 500만 원 후반대도 팔고 있고 하기는 한데 어쨌든 소비자 가격은 640만 원이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일단 때문에 640만 원이라는 이 가격의 벽,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죠. 자동차로 예를 들면 다들 좋은 차 타고 싶죠. 하지만 돈이 문제라는 거죠. 네,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문에 이 휠은 굉장히 실제로 써보면 타보면 너무나 좋은 느낌을 라이더에게 전해줍니다. 정말 여러 가지로서 아주 좋은, 하지만 가격을 생각해보면 와, 이거는 못 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 그런 휠입니다. 자, 일단 가장 큰 특징, 바로 이 353이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가 이제 신형이 나왔는데, 이 구형과 비교했을 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최초의 기술이 들어갔어요. 바로 내장형 공기압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? 예, 여기 보시면은 내장형 공기압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, 이 센서가 그 동전 배터리를 포함해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카세트 형식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. 여기 보면 인디케이터에 지금 불이 제가 들어오게 해볼게요. 네, 이제 자 여기 보면 지금 빨간 불이 들어오죠? 네,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오죠? 자, 이렇게 해서 이게 내장형으로 공기압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. 외장형인 제품들은 이미 몇 개가 있어요. 외장형으로 이걸 이렇게 밖에다가 달아가지고 지원하는 애들은 몇 개가 있었는데, 제가 알기로 내장형으로 나온 거는 이 모델이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요런 잡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이제 들어갔습니다. 이제 라이더가 달리면서 이 공기압 센서로 앞뒤에 다 있거든요. 그래서 공기압을 실시간으로 내가 보면서 이걸 측정을 하면서 달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, 예전에 파워미터도 처음에 보급받을 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. 그거 왜 필요해요? 그냥 열심히 타면 되지, 신밖에 보면 되지.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, 거의 열심히 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파워미터를 달고 타는 것처럼, 이것도 지금은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이거 왜 필요해? 공기압을 굳이 봐야 될 필요가 있나? 자전거 타는데? 라고 하지만 이게 무게가 무려 15g 밖에 하지 않습니다. 요거 하나의 무게가 15g, 16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때문에 앞뒷바퀴에 달았을 때 30g인데 공기압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30g만 희생을 해도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. 라이딩을 하다 보면 내 지금 자전거의 공기압을 주행 중에는 알 수가 없어요.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 없고, 지금 적정 공기압인지도 알 수가 없고, 그리고 펌프질을 할 때도 이게 굉장히 동기화가 잘 되기 때문에 펌프질을 할 때도 실시간으로 공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때문에 지금 내 타이어의 상태, 공기압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물론 파워미터보다는 덜 필요한 정보일 수 있어요. 왜냐면 어차피 넣어놨으면 펑크 나지 않는 이상은 잘 유지되는 거니까. 하지만 실제로 타면서 보니까 이 정도 무게에 이 정도면은 괜찮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카루 속도계, 해머헤드 카루 속도계를 쓰신다면 이 인디케이터가 색깔로서 적정 공기압인지 아닌지를 표시도 해줄 수가 있어요. 저는 와후를 가지고 타봤는데 앞뒤 공기압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라이딩을 하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. 그리고 라이딩을 하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공기압을 느낄 수 있었어요. 네, 앞바퀴와 뒷바퀴 중에서 어떤 바퀴가 지금 기밀성이 좀 더 좋은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.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공기압 표시해주는 것만 가지고 이게 640만 원이라 그러면은 그럼 말이 안 되겠죠. 네. 근데 이 휠이 정말 진짜 신기술, 요 공기압 이거는 집어치우고 이 휠이 정말 느낌이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부드럽습니다. 진짜 제가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휠을 지금 쓰고 계신 분 댓글 부탁드리고요. 혹시나 나중에 사셔가지고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.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이 휠을 달고 공주 그란폰도를 나갔었는데, 와, 공주가 이렇게 도로 포장을 잘 해놓는
도시였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노면과 저 사이에 뭔가 한 장이 뭔가 더 있는, 부드러운 뭔가 한 장이 더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. 자, 근데 그거는 꼭 이 휠이 뭐 무조건 이 승차감을 위해 설계됐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휠이 굉장히 림 뎁스가 굉장히 두껍습니다. 이 내측이 25mm, 바깥측이 29mm인가 정도 될 거고, 타이어가 28mm에서 35mm까지를 허용합니다. 그러니까 이 휠은 좀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, 이 353 같은 휠은 완전 온로드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살짝은 그래블 영역까지도 좀 거친 길, 그래블 또 가능은 하기는 한데 살짝은 거친 길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떻게 보면 때문에라도 공기압 센서가 장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 길을 갈 때는 아무래도 공기압을 조금 빼야 되겠죠. 자, 때문에 넓은 타이어 표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어가 넓으면, 그리고 공기압을 저압으로 쓸 수 있으면 그 장점이 합쳐져서 승차감이 좋게 느낄 수 있게 해주겠죠. 그래서 이 휠을 쓰면은 기존에 제가 쓰던 휠과 비교해서 정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좋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. 그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제가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,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휠의 뭐 구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휠 림 뎁스가 넓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을,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. 하나는 이 허브가 정말 조용합니다. 물론 이 앞바퀴는 말도 안 되게 당연히 조용한 게, 앞바퀴 허브에서 소리가 나면 그건 불량일 거고요. 뒷바퀴 라쳇마저도 굉장히 조용합니다. 이 라쳇도 집에서 무슨 뭐 이번에 신형으로 해서 뭐 30g인가 더 경량되는 라쳇, 그러니까 이 허브 구조를 채택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때문에 더 부드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353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딤플 구조나 이런 뭐 이름이 뭐죠? 저 까먹었습니다. 이렇게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휠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뭐 에어로에도 좋고 뭐도 좋고 뭐 이렇게 하지만, 제가 볼 때 이 휠의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이 아닐까.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승차감. 이보다 더 부드러운 로드용 휠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. 물론 제가 예전에 353인가 454도 한번 타보기는 했지만 그것과도 정말 비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승차감이 좋았다. 물론 승차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타이어일 수도 있겠죠. 물론 얘도 지금 최상급 타이어가 꼽혀 있기는 하지만 이 타이어가 무슨 뭐 엄청난 승차감을 위한 타이어는 아니니까 뭐 종합적인 걸로서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겠죠. 하지만 공기압 측정되고 승차감이 좋고 구름성이 좋다고 해도 이 돈을 태우기는 쉽지 않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진짜 너무 승차감 좋은 휠, 진짜 부드러운 휠이 필요했고 공기압 센서가 장착이 돼 있으면 너무 좋지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640만 원? 나는 그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이 사신다면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, 아니죠, 두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, 한 가지는 가격에 대한 거고요. 너무 비싸니까. 그럼 아쉬운 점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게입니다. 이게 휠이 앞뒤 한 세트로 해서 1300g 정도의 무게가 되는데, 요즘 휠들이 정말 너무나 가벼워져서 얘가 사실상 한 35에서 40mm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38mm 정도 되는 림 뎁스를 가지고 있는 휠이라고 봐야 되는데, 요즘 시대의 이 무게라고 한다면 초경량 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, 이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 가격대에 600만 원이 넘는 휠이라면 한 1150g 정도는 나왔어야 제가 자신 있게 와 이거 진짜 최고다 라고 했을 텐데, 그 무게가 조금 아쉽다라는 거 말고는 제가 볼 때 제가 돈이 있었다면 샀을 겁니다. 이 640만 원짜리 휠을 살 수 있는 능력만 있었다면 샀겠지만 너무 멀어요. 이 가격대에는 정말 이거는 엄두를 못 냅니다. 왜냐면 저는 그 지금 파스포츠 200만 원짜리 휠을 겨우 쓰고 있는데, 그것도 감사하면서 쓰고 있고, 블랙잉크 휠도 물론 비싸긴 해요. 그것도 400만 원이구나. 400만 원. 그것도 400만 원짜리 휠이니까 굉장히 비싼 휠이죠. 하지만 그 400만 원과 이 640만 원짜리 휠은 다르죠.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.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. 굉장히 먼 거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관심이 있다고 살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, 그래도 내가 진짜 최고의 휠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께는 조금 이제 다른 영역으로서 최고의 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. 완전 100% 온로드보다는 전천후 로드용 휠, 내가 로드를 타면서 조금만
조금만 더 승차감이 좋았으면 좋겠다. 근데 주머니를 봤는데 돈이 여유가 있네 라고 하시는 분께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이 집 403입니다. 저 이제 시승용 휠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. 네, 저도 딱 한 번 타봤는데 만약에 좀 공짜로 빌려주기만 한다면 계속 쓰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감이 좀 놀라운 휠이에요. 진짜 이거는 한번 시승해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. 이제 승차감이 미쳤습니다. 와, 진짜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. 하지만 가격도 말이 안 돼요. 네, 하여튼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네, 뭐 큰 의미 없이 그냥 재미로서 영상 또 봐주셨기를 바라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